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안 좋아서 수업 녹화가 좀 늦었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하고 다음 주가 수업의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가 저 오늘 나머지 2시간을 논문 각자 이제 두 분께 필요한 논문 예제 형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15주 저 원래 수업을 안 한다고 하고 또 뭐 다른 또 외부 수업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다 모여서 또 수업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수업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 제가 뭘 많이 넣을까 해서 막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봐야 사실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나머지 장 중에 그나마 좀 중요해 보이는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영역은 아닌데요. 패턴 인식이나 머신러닝 인식 영역은 아닌데, 이게 오늘 수업이 시계열이거든요. 시계열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예, 현 딥러닝 관련 이론도 잠깐 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데이터는요, 여러 가지 이제 차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PCA 같은 경우, 그죠? 지난 시간이었나? PCA 같은 경우 데이터가 쭉 주어지잖아요.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데이터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어차피 보면은 우리 SVM 같은 경우에 SVM 몇 장이었죠? 몇 장이었냐? 6장이었나? 5장이었던 것 같다. 6장은 뭐였지? 6장 퀀티티구나. SVM 봅시다. SVM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냥 2차원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X축이나 Y축이나, 우리는 이렇게 그냥 뭐 W1, W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룹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3차원 세상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 공간 기하학적으로 공간 지각력,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공간 지각력이 허용하는 3차원 지각력 안에서 2차원이나 3차원을 넘어가면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인지를 하더라도 이게 2차원 평면, 이 화면에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요, 그죠? 하이퍼큐브 봤어요? 하이퍼큐브 보면은 3D에다가 이제 3D 화면 공간에다가 이제 투영을 시켜서 보여주는데, 사실 그거 본다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좀 길어지는데. 하이퍼큐브 같은 게 4차원 큐브예요. 4차원 큐브. 이게 4차원 큐브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3차원으로밖에, 가로 세로 높이, 그죠? 우리가 그 3차원에서의 어떤 그게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게 4차원 큐브가 3차원에 사용된 거를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각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3차원인데, 그죠? 이게 3차원 큐브인데 한 차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 하나에 대응되는 큐브가 하나 더 있는 거지. 어쨌든 우리 지각에서는 이게 인지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펼쳐서 데이터를 놓고 봐요. 근데 이 데이터들이 원래 원본이 무엇이었냐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건데, 샘플링을 할 때 우리가 4차원 존재인 것 마냥 시간과 상관없이 동시에 모든 샘플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시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했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시간에 완벽하게 동일한 시간에 샘플링을 다 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따라 어떤 데이터의 변화라든가 어떤 이 패턴이 있었을 때, 피처가 있었을 때, 지난 시간에 피처가 있었을 때, 그것들은 우리가 샘플링 할 수 없게 되겠죠. 시간 축에서의 데이터를 우리가 샘플링을 못 했으니까. 지금 샘플하고 지금 샘플하고 지금 샘플하고 지금 샘플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샘플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X축을 T축이라고 두고 만약에 Y축을 무슨 뭐 전압이나 무슨 뭐 아니면 뭐 크기 뭐 아니면 뭐 색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 축 시간축에서도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축의 데이터를 없애버리겠지. 예, 만약에 동시에 한다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처럼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이 PC에 얘기하면서 어떤 그 데이터가 몰려있는 어떤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들이 몰려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몰려있는 차원이 있는데 그 데이터의 어떤 이 패턴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 차원이 시간축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지진파 같은 거죠. 여기 있죠. 지진파. 지진파는 시간에 따라서 이 땅으로 전해지는, 지진계에 전해지는 진동 데이터인 거죠. 그죠? 시간에 따른, 시간이라는 어떤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시간, 이 x가, 이 측정된 이 x가 t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샘플링을 했는데 이 xt가 아니지, xt라기보다 이 t가 어떤 특정 t0일 때, 그죠? 예, 그때의 이 샘플의 확률을 얘기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파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이 방금 그 값들이 변하니까 시간의 데이터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음성도 그래요. 음성이 일단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 고막에 전달되는 공기의 압력이잖아요. 주식 거래량, 그죠? 온라인 필기 문자라고 돼 있는데 온라인 필기 문자라는 거는 이건 좀 이건 책에 6장인가 아니다 7장 여기 있나? 여기도 나오긴 하네. 이렇게 이거를 이 필기를 시간의 순서로, 사실 필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의 형태로 어떤 글자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시간의 형태로,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났으니까 그 중간에 패스를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라인 필기 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식값이 변하는 이 피처가 시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 값, 오늘 값, 어떻게 변했는가, 왜 변했는가. 뭐 당연히 꼭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거래량이 바뀌잖아요. 거래량이란 게 결국 뭐 어떤 특정 시간 안에 거래가 된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들 중에 이렇게 시간이라는 축에 이 피처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퀀설 데이터라고 그래요. 이런 걸 시퀀설 데이터라고 하고, 시퀀설 데이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 데이터의 이 데이터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변화하는 시간에 따라서 xt에 t에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이거를 패턴 인식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가 패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확 들어가 있고, 또 좀 예전에 좀 안 쓰이는 그런 내용들, 이런 패스 이런 건 잘 안 쓰이거든요. 요즘은 이런 데이터는 잘 안 쓰이는데, 이런 형태로 잘 안 쓰이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썼었어요. 필기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픽셀 단위로 그냥 해버리거든요. 뭐 엠니스트 같은 것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모양으로 하진 않아요. 이거 모양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잘 하지 않고, 현재는 어떤 특정 주어진 레졸루션의 기반으로 이 형태를 이제 이거 좀 이따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시계열 데이터들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데이터들을 이제 표현하는 기법이라든가 이제 어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책을 읽어보면 크게 어렵게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책의 내용은 쭉 따라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계열 정보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은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이론으로
굉장히 체계화하고 정형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르코프 모델에 대한 어떤 파운데이션을 어느 정도 익힌다면 예, 크게 어렵게 문제를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지금 xt, 그러니까 xt 값은요. xt 값은, 그러니까 xt 값의 확률은, 이 확률은요. 오직 xt-가 뭔가였을 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현상이 있잖아요. 예, 이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의 원인은 뭐냐? 바로 직전 일이란 거예요. 내가 이 현상으로 돌아오기 전 상태가 있을 거예요. 전 상태가 있을 거고 이 전 상태 때문에 현재 상태로 전이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마르코프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지금 이 상태는 네 상태는 바로 직전 상태에만 의존한다. 직전 상태가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현재 상태가 결정된다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2차, 1차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책에 있는 예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책에 좋지가 않은데 일단 이걸로 설명을 일단 해봅시다. 스테이트 그러니까 마르코프 모델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해요.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게 있는데 한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 상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상태가 날씨가 책에서 이제 날씨를 예제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오늘 비가 왔어요. 오늘 비가 왔는데 내일도 비가 올 확률, 그죠? 지금 비상태예요. 여기가 비상태인데 비가 오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 날씨 비가 오는데 내일도 다시 비가 올 확률이 0.4인 거예요. 그러니까 40% 확률로 오늘 비 왔다면 내일 40% 확률로 비가 온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비가 그치고 구름 낀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비는 오진 않지만 비구름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태로 전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은 비가 왔지만 내일은 구름 낀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확률은 30%. 그 확률은 30%다. 그죠? 동일하게 구름 낀 날도 한 번에 그날 구름이 다 거치지 않고 다음 날 계속 구름이 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 거치지 않고 그 확률은 60%다.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이걸 상태 전이도라고 하죠.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각 스테이트, 그죠? 각 스테이트들이 이걸 스테이트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날씨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이런 걸 있을 수 있죠. 뭐 택시가 손님이 잡히냐 안 잡히냐, 그건 베르누이 확률이겠죠.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그죠? 베르누이 확률로, 그죠? 손님이 만약에 잡힐 확률이 0.3이다. 그러면 0.3 확률로 1이 되거나 0이 되거나 그렇게 손님이 타거나 안 타거나,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혹은 뭐 누적된 어떤 기하 분포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누적된 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이 나올, 혹은 4번 던져서 마지막에 1이 나올 확률이라든가, 그건 누적되잖아요. 그 확률이. 그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스테이트, 지금 상태를 스테이트라고 하고, 해당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 혹은 자기 스테이트로 다시 리커전 하는 이런 형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이거를 전이도라고 합니다. 이거 여기 한글로는 상태 전이도라고 돼 있고, 이거를 이게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얘를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이런 형태의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잘 봐봐요. 자, 지금 A11이라고 돼 있죠. A11은 지금 B 상태가, 그죠? B 상태가 1인 거예요. 여기 B예요. B 상태가 1이고 2번 상태가 구름, 그죠? 3번 상태가 해예요. 햇빛 쫙 나는, 햇빛 쫙 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1인 상태에서 1로 간 거지. 그러니까 B에서 다시 또 B. 그게 A11입니다. 여기, 그죠? 그럼 여기 확률 얘는 어때요? B인데 구름 됐잖아. A12, 그죠? 이게 0.3, 그죠? 또 똑같이 구름에서 똑같이 구름, 2에서 또 2로 가는 거 0.6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서 1, 3, 3, 2 이제 그림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를 갖다가 이제 옆에다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해놨죠. 이거를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전이, 상태 전이 행렬이라고 해요. 펜이 여전히 말을 안 듣는데 미치겠네요, 그냥. 그래서 옆에 매트릭스를 보면요, 여기 요 방향, 그죠? 이 로가 진행하는 방향이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스테이트, 그죠? 1, 2, 3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컬럼. 컬럼 형태로 지금 첫 번째 상태가 정의가 돼 있고, 로 방향으로, 그죠? 로 방향으로 두 번째 상태가 정의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0.4라고 돼 있죠. 0.4가 어떤 확률이냐? 0.4가 어떤 확률이에요? 지금 11 보면, A11에 보면은, 그죠? 첫 번째에서 첫 번째 간 겁니다. 그죠? B에서 B로 간 거. 이게 0.4. 그 다음에 B였는데 2번으로 갔죠. 2가 구름이었죠. 여기 가는 게 0.3.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햇빛으로 가는 확률 또 0.3.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계산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전이 행렬이 알파다, 그죠? A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상태가 파이 1이야. 첫 번째 상태. 파이 1이야. 파이 1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파이 1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만약에 내가 오늘 구름이었어. 그러면은 지금 구름 확률이 1인 거잖아. 그래서 100% 지금 상태가 구름인 거잖아. 형태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구름이에요. 오늘 구름이었는데 전이 행렬을 곱하면, 그죠? 지금 상태에서 전이 행렬을 곱하면 전이 행렬은 그 다음으로 가는 확률이 정의된 확률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다가 전이 행렬을 곱하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곱하면 뭐가 나온가요? 요 가운데 게 나온단 말이지. 그죠? 너무 빵이잖아. 빵. 빵 요거, 그 다음에 빵 요거, 그 다음에 빵 요거, 그죠? 요 세 개가 나온단 말이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당 출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마르코프 체인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제 책에 드렸던 책 내용이 방금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I에서 J로 갈 때 아웃풋이 T-1이었을 때 지금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당 각 행렬 있죠. 각 전이 행렬에 이 각 행렬들은, 그죠? 행렬들의 각 합은 어때야 돼요? 이 전이 행렬의 지금 각 엘리멘트들이 로 방향에 미안합니다. 이 로 방향에
확률들이 봐봐요. 지금 B1에서 B2로 B3로 혹은 자기 자신으로, 사실 스테이트는 그 세 개죠. 얘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전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자기가 전이가 안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딴 형태로 딴 스테이트로 전이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결국 뭐예요? 확률이란 말이에요.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당 파이, 그죠?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파이 행렬, 이렇게 뭐 A, B, C가 있겠죠. 이거는 그죠? 파이의 i는 그죠? i는 1부터 n까지, 그죠? 파이 n까지 있을 거고, 이거의 값은 합은 무조건 1이어야 됩니다. 확률이니까, 그죠? 확률 값이니까 1이어야 됩니다. 요런 이 성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책에 있는 내용들이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너무 좀 읽기 힘들게 썼어요. 너무 이제 전부 다 막 이 수식으로 막 쓰다 보니까, 수식 하나하나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일 때 만약에 내가 1이야. 지금 내가 지금 상태의 1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지금 상태의 확률이 있을 텐데, 이 확률 다음에 지금 내 1일 스테이트에서 2로 가는 스테이트의 확률, 그죠? 그 다음에 2로 갔잖아? 그럼 2에서 다시 또 3으로 갈 확률, 이런 확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관측 벡터 5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트랜지션이, 내가 허용된 트랜지션이 만약에 t만큼 있다, 그죠? t만큼 있다고 하면, 내가 트랜지션이 만약 주어진 트랜지션이 t만큼 있다고 하면, 내가 t-1만큼 변이를 해서 지금 t의, 그죠? OT에 지금 스테이터스가 있을 거예요. 이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죠. 아까 뭐 B일 수도 있고 개인 날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빙빙 돌아가는데, 얘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 쭉 모든 상황들이 누적이 돼 있을 거예요. 이 프로세스들이 어떤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프로세스들이 쭉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재 내 스테이트 1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오그래픽 디스트리뷰션하고 우리가 기하 분포하고 사실 같은 것처럼 보이죠. 기하 분포가 뭐예요? 기하 분포가 어떤, 만약에 식을 쓰면 좀 애매하니까,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의 기대값은 얼마예요? 그죠?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주사위 px의, 그죠? expectation 값은 이런 식으로, 그죠? 주사위 모든, 아우 진짜, 그러니까 px가 가질 수 있는, 그죠? 모든 i의, 그죠? n만큼, 여기서 n은 6이겠죠, 그죠? 이거를 해당 기대값하고 곱하면, 그죠? 이게 기대값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기대값이 되잖아요, 그죠? 이 기대값이, 우리가 이 기대값은 전체 모든 이 확률을 전체 누적했을 때의 얘기인 거고, 그죠? 얘기인 거고, 기하 분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마지막에 나온 애가 3이 나올 확률. 그쵸? 처음에는 뭐든 나올 거 아니야. 네. 뭐든 나올 거니까, 그죠? 뭐든 나올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6분의 1이 문제가 아닌 거지. 3이 안 나와야 되잖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죠? 마지막에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3을 뺀 확률은 6분의 5잖아. 그죠? 또, 두 번째도 3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6분의 5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3이 나오려면 6분의 1인 거겠죠. 그죠? 네. 그죠?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P1-P에, 그죠? N-R이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에, 누적,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기하 분포인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이 분포가 기하 분포 구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모양이에요.
문제 차이점이 있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해당 트랜지션이 각각의 확률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 그죠? 모든 그죠?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체인, 그래서 이걸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구름이었고 그다음 해가 됐고 해가 되었고 그다음 구름이 되었고 비가 되었고 해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 확률을 다 더해야 되거든, 그죠? 다 더하면 그죠? 지금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이 t 시간의 O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마르코프 모델인데, 그다음에 또 이거를 마르코프 모델을 또 이것도 온갈림 필기라고 해가지고 이 방향 있죠. 이 방향성을 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얘 같은 경우 1이죠. 1, 0, 0. 그럼 여기가 0이구나. 여기가 0이구나. 이런 식으로 1 이게 얼마지? 7이야? 여기가 7이야? 6, 5, 4, 3, 2, 1 이렇게 되겠네. 1, 2, 3, 4, 5, 6, 7, 0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어떤 이 데이터셋을 만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요건 좀 옛날 방식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게 그다지 효율이 없다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 많이 안 쓰이는 거거든요. 요게 쓰이는 부분이 거기에요. 여러분 PDF 파일을 보면은, PDF 파일 같은 거 열어보면은, 어떤 PDF, 스캔으로 된 PDF가 아니라 어떤 뭐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확대를 막 하잖아요. 확대를 막 하면 글씨가 안 깨지죠. 글씨가 안 깨지잖아. 그런 PDF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크기를 키워도 그 그림이 안 깨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장을 한 거를, 그거를 벡터 방식으로 저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방금 이렇게, 아이고 이게 그림을 안 열리네. 잠깐만요. 지금 이게 제가 녹화한 거에 이 프레임만 되겠어 거기 안 돼. 어쨌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림을 PDF 파일 같은 경우는 확대를 막 해도 그림이 안 깨지잖아. 그 안 깨지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서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서 무손실 형태로 압축을 해놨어요. 모든 픽셀들이나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폰트 기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긴 하죠. 어쨌든 요거 옛날 방식이라서 이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 예제를 그렇게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굉장히 스파스한 이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0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택되는 방향이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거든. 사실 그림이 막 두 갈래 세 갈래 뻗어나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렬이 되게 스파스해져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라서 안 쓰는 건데, 여튼 마르코프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거든요.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르코프 모델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가장 되게 굉장히 좋은 게 이 사람 영상인데, 이건 같이 내가 올려놓을게요. 이 사람 영상을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볼까요? 보는 게 나을래나? Markov chain actually is, let's explore our Markov chain. 한번 볼게요. 이게 이 사람이 설명을 되게 잘했어요. 설명을 되게 잘했는데 시리즈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여러분 따라가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마르코프 체인에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결국 알아내고자 하는 거는 현재의 이 xn 여기서 xn 플러스 1이라고 하네요. 이제 다 지금인 거예요. 다음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스테이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과정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런 게 있거든요.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모습이 됐잖아요. 이 지금 모습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어진 모든 이 스테이트들의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래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바뀌어 왔잖아요. 그 모든 바뀌어 온 그 체인들이 누적이 돼서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의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순간까지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될까? 혹은 그걸 몰라도 지금 우리가 내일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마르코프 이 체인으로 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피자였고 그 다음에 햄버거, 그 다음 피자 날이었어요. 예, 만약에 이게 사실 이거 확률이니까 우리 알 수 없는 거지. 피자에서 햄버거로 갔어. 0.3% 확률로 햄버거로 갔죠. 햄버거로 다 갔고 다시 0.6% 확률로 피자로 왔어요. 그 다음 확률이 그죠? 지금 0.3보다 0.7이 훨씬 크죠. 그래서 핫도그로 갈 확률이 커요. 그죠? 그래서 핫도그가 됐는데 이 핫도그가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 근데 이 과정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알아야 되는 이 프로세스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르코프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안 돼. 왜 이러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그죠?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지켜보면 되는 거지. 어떤 가게에서 오늘은 햄버거를 팔고 다음날은 피자를 팔고 다음날은 핫도그를 파는데 우리가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가 샘플링을 쭉 하는 거지. 시간이라는 이 전제하에 주어진 T축을 기준으로 쭉 관찰을 하면 어떤 이런 형태의 이 트랜지션 이 다이어그램의 각 확률을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피자가 그죠?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죠?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계속 정말 이 가게는 항상 이 햄버거와 피자와 이 핫도그를 파는 날이 계속 바뀔까? 혹은 무한한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게는 어느 순간은 피자만 팔고 있게 될까? 어제 그런 걸 컨버전스라고 그래요. 예, 이게 컨버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랜덤 워크를 해보는 거지. 해당 가게에서 이제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스텝으로 이제 가게를 이제 관찰을 해본 거예요. 랜덤 워크라는 게 이제 그냥 쭉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쭉 샘플링을 해봤더니 10스텝의 샘플링을 해봤더니 지금 햄버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햄버거는 4개예요. 그리고 피자는 2개고 그 다음에 핫도그는 4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 워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무한 스텝으로 갔을 때 이 확률에 수렴할 거냐? 그죠? 이걸 무한대로 하면 이 사람은요, 이걸 10만 번 테스트를 했어요. 프로그램으로. 이거 되게 프로그램 금방 어렵지 않겠죠? 확률도 몇 개 없고 매트릭스 몇 개 없잖아요. 그죠? 매트릭스 하나 만들고 매트릭스 곱하기 현재 스테이트, 그러니까 아무 스테이트나 하나 주고 그걸 10만 번 그냥 쫙 연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만 번 해봤더니 이 확률을 수렴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만 번 해봤을 때 10만 개 중에 햄버거가 3,500, 10만 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3,519개가 있었고, 아니지. 10만 번이니까 35,000이구나. 35,100, 그쵸. 이만큼 있었고, 피자의 수가 이만큼 있었고, 핫도그의 수가 이만큼 있었어요. 10만 번 했더니 확률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각 스테이트의 이제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한대로 프로그램을 무조건 해서 이렇게 귀납적으로만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뭐예요? 지금 이제 매트릭스,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여기 있죠.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그죠?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태로 컨버징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일부러 이 노테이션 그대로 썼어요. 여러분 이거 좀 보시라고. 똑같은 노테이션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첫 번째가 만약에, 그죠? 내가 만약에 이 피자죠, 그죠? 피자의 경우에 계산을 하면 두 번째 거만 나온단 말이야, 그죠?
두문자급으로 나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처음에 내가 피자였을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한 번 트랜지션, 그 다음 트랜지션의 다음 스테이트 기준, 다음 시간 기준으로는 내가 햄버거로 갔을 확률이 0.3이고 핫도그로 갔을 확률이 0.7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해. 그지? 그 다음 날은 어떨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바꾸고 또 연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또 그 다음 날은 또 이걸 집어넣고 또 연산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방금 10만 번 테스트를 했다는 게 이거예요. 그죠?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 연산을 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컨버전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에 관한 고정된 확률 값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결국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태하고 다음 상태하고 똑같다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거쳐서 지금 상태하고 다음 상태하고 같다면 이건 컨버전스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하면 지금 파이에 각 항목 A, B, C 이걸 A랑 B랑 C라고 넣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 선형대수 할 때 그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 구하는 요 식하고 되게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A가 좀 이게 여기서 좀 헷갈리게 썼는데, 지금 파이가 A인 거지. 그러니까 파이가 V인 거지. 아이겐 벡터인 거지. 그리고 이 람다가 1인 거고, 그죠? 람다가 1인 거고, 파이가 지금 A인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A. 이제 결국은 우리가 컨버전스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무한히 어떤 이 트랜지션을 계속 트랜지션을 계속 거친다면 각 항목, 각 스테이트에 어떤 고정된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확률 값을 구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 패턴을 찾은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이 햄버거가, 오늘 내가 햄버거를 정했잖아. 다음날 내가 언제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나 얼마나 많은 이 프로세스의 전이를 통해서만 다시 내가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컨버전스를 안다면, 내가 이 햄버거 오늘 햄버거를 이 가게에서 오늘 햄버거를 팔 확률을 내가 어떤 고정값으로 구할 수 있다면, 그럼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 그죠? 내가 오늘 햄버거를 먹을 확률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내가 배팅도 할 수 있고 누구랑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가 원한다면 리그레이션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매트릭스 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 벡터라고 하긴 좀 그래요. 여기서 아이겐 밸류를 구한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어차피 같은 걸 구하는 거죠. 내가 어느 항목으로 수렴하는 거냐. A가 어느 항목으로 수렴하고 B가 어느 항목으로 수렴하고 C가 어느 항목으로 수렴하느냐를 결국은 찾아내는 게, 결국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공식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확률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파이는, 그죠? A, B, C로 놔두면 될 거예요. 아니면 파이 1, 파이 2, 파이 3으로. 얘 같은 경우는 파이 1, 2, 3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값이 뭐예요, 결국은? 확률 값이니까. 이거 3개 더한 값은 1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목이 1이 나와 있고, A의 값이 나와 있고, 지금 미지수 3개인데, 식은 4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건 풀 수 있다고. 그래서 풀면, 값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값이, 그죠? 아까 우리 시뮬레이션 했던 값하고 정말 닮아 있을까? 시뮬레이션가 10만 번 돌렸었죠. 그죠? 10만 번 돌린 값하고 보면 엄청 닮아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확률과 확률 값으로 봤을 때 이 확률과 그러니까 이 해당 지금 내 현재 스테이터 피자죠. 현재 스테이터 피자에서 이제 무한히 이 마르코프 체인을 연속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결국은 수렴하는 값은 이론적으로 수렴하는 값은 얘네들인 거고, 10만 번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값이 얘네들이에요. 여기 닮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번 하지 않고도 간단한 계산으로 이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하는 이유인 거고, 예. 이걸로 우리가 어떤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찾고자 하는 기본 아이디어의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리커런스나 인리듀서빌리티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르코프 체인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이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쭉 한번 다 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거 쭉 한 번씩 다 봤는데 내용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이거 한번 보고 나면 마르코프 체인이나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알고 가야 할 되게 중요한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가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컨볼루션이 뭐냐면요. 여러분 임펄스 레스판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성현 씨는 아마 문과 경제 쪽이라서 임펄스 레스폰스라는 말로 어떤 저걸 하시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임펄스 레스폰스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종을 한번 생각해요. 종을 한번 생각해보. 종을 생각해보면요. 종이란 건 어때요? 종을 내가 댕 치면요. 이것도 쳐도 안 나오는구나. 이걸 여기 돼 있네. 내가 만약에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종의 임펄스 레스판스는 어떻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제가 망치를 가지고 종을 한번 댕 칠 거예요. 그럼 종이 어때요? 울리죠. 웅웅 하면서 울려요. 왜 울리느냐? 요 금속 이게 지금 2D로 그렸지만 사실 이게 3차원 이게 컵 뒤집어 놓은 컵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금속 재질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금속은 두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만큼 어떤 두께가 있을 거고 제가 딱딱한 망치로 이 금속을 치면은 이 딱딱한 금속이 어떤 임펄스 레스판스를 가져요. 임펄스 레스판스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에 내가 어떤 임펄스라는 그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 시간이 무한히 0이에요. 무한히 0인데 이 시간은 무조건 무한히 0인데 내가 어떤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시간 무한대로 작은 시간에 어떤 임펄스를 가하면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이 시스템이 출력하는 어떤 결과값을 임펄스 레스판스라고 합니다. 임펄스를 집어넣었는데 레스판스가 이거야. 그래서 임펄스 레스판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 같은 경우는 해당 임펄스 레스판스가 여기 전달이 되고 여기 전달이 돼서 또 임펄스가 일로 간 거지. 사실 임펄스는 아니고 연속된 임펄스가 가는 거지. 이 연속된 임펄스들이 여기 들어가고 그 연속된 임펄스들이 또 이 하나가 이만큼을 만들고 또 이거 하나가 또 이만큼을 만들고 또 이거 하나가 또 이만큼을 만들고 또 이거 하나가 또 이만큼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이거를 레조넌스라고 하죠. 공명이라고 합니다. 이 공명이 이 왔다 갔다 해서 살아남는 주파수들만 서로 공명을 하게 되고 그 주파수에 따라서 종의 전체적인 어떤 이 프리퀀시 이 캐릭터리스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특정 주파수의 어떤 특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임펄스 레스판스라고 하는데 이 임펄스 레스판스라는 거는 자연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부분의 어떤 응답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펄스 레스판스라고 하는데 이 임펄스 레스판스를 이해했다면 이 임펄스 레스판스가 서로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형태로 이 임펄스 레스판스가 작동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연산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대생들은 LTI 시스템이라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이라고 시간에 의해서 해당 시스템의 임펄스 레스판스가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봐봐요. 리니어 시스템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LTI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언제든 이 아웃풋은 이걸로 고정되어 있다고 해요. 인풋이 봐봐. 임펄스죠. 임펄스 탁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충격을 가하면 어떤 식으로 이게 출력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이게 출력이 나오면 이 출력을 이제 임펄스 레스판스라고 하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임펄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시간이 0이거든. 시간이 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만약에 땅 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임펄스가 아니라 어떤 시간을 가진 어떤 인풋일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을 가진 이런 임펄스일 거예요. 이런 충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죠? 지금 리니어 시스템에 임펄스 레스판스가 어때요?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얘의 레스판스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얘의 임펄스 레스판스예요. 근데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인풋을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 출력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출력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느냐? 아까는 임펄스였잖아, 그죠? 이게 임펄스라는 게 이게 뭐라 해야 되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론적인 그런 인풋인 건데 그 인풋 기준으로 방금은 아까 나왔던 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나왔던 게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거였잖아. 이거였는데 실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충격이 가해졌더니 이런 모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양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죠? 이 모양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떤 특별한 오퍼레이션이 필요해요. 여기에 사용되는 게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이에요. 아마 뭐 공대생분들은 다 하셨을 거고 또 이 컨볼루션을 또 제 생각 경제학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왜냐면 굉장히 수학적인 어떤 굉장히 펀더멘탈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두 개가 합쳐지는 형태로 나오죠. 두 개의 임펄스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그죠? 더해지는데 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DT만큼의 어떤 이 그죠? DT 그죠? 이 지금 임펄스 설명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임펄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결국 이런 거예요. 인풋이 어떤 형태로 실제로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시스템은 사실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든 그 인풋들의 모든 그 인풋들의 합으로 이 출력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뭐 리니어가 아닌 애들도 있어요. 리니어가 아닌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대부분 액티브 시스템들이 대부분이고 보통 패시브 소자 혹은 패시브 머터리얼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 리니어 썸으로 이 임펄스 레스폰스가 정의가 돼요. 이 그림이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이 구독해서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3D로 굉장히 뭐라 해야 돼, 과학적인 어떤 그 펀더멘탈들을 3D로 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에서 해당 시간에서 지금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이 단일 임펄스 레스폰스들이 해당 시간, 우리가 지금 업저브 하고 싶은 이 시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임펄스 레스폰스들의 썸이 지금 내가 보는, 지금 해당 시간에서 보는 출력이 될 겁니다. 이거의 모든 썸이 되겠죠. 그죠? 모든 썸이 해당 내 시간에서 보는 출력이 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컨볼루션이라는 게 결국은 시계열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이 시계열 데이터들, 아까 방금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아까 우리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이거예요. 첫 번째 스테이트가 뭐였고, 두 번째 스테이트가 뭐였고, 세 번째 스테이트가 뭐였고, 그럼 모든 스테이트들이 누적이 돼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프로세스들이 리니어한 시스템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 리니어 썸을 해당 t의 출력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얘기를 제가 좀 두서없이 하는 것 같은데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는데 여튼 여러분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이 컨볼루션 연산을 지금 왜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이 컨볼루션 연산의 이 구조가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시계열과 이 시계열 데이터 안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값을 찾고자 하는 이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예요.
제가 요것도 링크를 알려드릴 건데, 이게 이 HBASS 이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자기 랩, 이게 교수님인데 랩을 이 사람이 랩이 있거든. 이 랩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그러니까 자료를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텐서플로 튜토리얼이라고 돼 있고, 이게 사이트가 여기인데, 이 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되게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이제 뭐 연구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거고, 뭐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파이낸스, 이거 뭐 금융 쪽이겠죠. 예. 롱텀 스타일 이분도 최근 예전에 안 이러셨는데,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이분 되게 막 경제 쪽으로, 경제학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돈 벌려고 하시나? 어쨌든 여기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중에, 그죠? 제가 예전에 되게 처음에 이제 텐서플로 배울 때, 공부하고 했을 때 많이 참조를 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갖고 온 거고, 콘볼루션 네트워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여기 설명들이 굉장히 좀 효과적입니다. 콘볼루션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알고 지나가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딥러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게 인풋이 엠미스트 손글씨예요. 제가 여러분 몇 번씩 설명을 한 번씩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엠미스트라고 그 미국 그 미국 표준, 우리로 치면 뭐 대한민국 표준협회, 뭐 표준협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표준협회에서 이제 우정국의 일을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손글씨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엠리스트라고 해서, 이게 뭐의 약자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엠리스트라는 게 엠리스트 데이터셋 한번 봅시다. 데이터베이스. 이게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이 샘플들을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0에서 9까지 숫자를 써보라고 한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28픽셀 바이 28픽셀 형태로, 블랙 앤 화이트 형태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이제 손글씨 표준 손글씨로 이제 이 국가에서 이걸 이제 손글씨 기준은 이거다. 0에서 9까지, 만약 어떤 국가에서 어떤 손글씨를 인식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라. 0에서 9까지 쓰는 손글씨는 얘가 기준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분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연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 CNN 얘가 나오면서 모든 걸 끝장내 버렸어요. 얘가 나오면서 막 갑자기 막 이 확률이 15% 이상 올라갔고, 막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막 시파나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막 나가는데,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는 이제 이름에서 여러분 감이 잠깐 오시겠지만, 그럼 얘는 뉴럴 네트워크인데 컨볼루셔널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나 보다 라고 여러분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산이란 게, 그죠? 저번에 제가 설명드리긴 했는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요. 컨볼루션이란 게 결국은 뭐다 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했을 때, 여기 없나? 이거다. 컨볼루션 설명했을 때 필터 설명을 드렸었죠. 컨볼루션 연산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9개의 지금 여기 빨간색 여기 보이세요? 이 9개의 컨볼루션 연산이 지금 가운데 있는 연산이에요. 그 컨볼루션 관련된 저기 영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 그 레퍼런스에 다 붙여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은 이제 컨볼루션이 뭐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건데, 결국은 컨볼루션이 보면요, 원래는 지금 요 9개 지금 2차원 형태잖아요. 가로 세로 좌표 값이 있는데, 연산할 때는 어때요? 보면 연산에 봐봐요. 가로 세로 값이 있나요? 좌표 값이 있나요? 좌표 값 없죠. 그냥 이어 갖다 붙였어요.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컨볼루션을 연산할 때는 지금 여기에는 그 가운데 저기 뭐냐, 이 106이라는 가운데 값, 이 106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
여기 빨간색 그림 보이죠? 예. 오른쪽 왼쪽 둘 다 빨간색 움직이는 거 보이죠? 예. 지금 여기 지금 오른쪽에 빨간색 이 한 픽셀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산하기 위해서 왼쪽 9개 픽셀을 모아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 계산을 해서 지금 217이라는 값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이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9개 지금 픽셀에 가로 세로 값은 없어요. 그냥 9개를 연달아 갖다 이어 붙여서 연산을 했잖아요. 이 연산에 2차원 값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이 필터에 있는 거지. 이해돼요? 지금 봐봐요. 필터의 개수가 어떻게 곱해져요? 그죠? 지금 내가 데이터 집어넣는 이 픽셀의 값에는 좌표 값이 없잖아요. 이 좌표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느냐? 이 필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샤픈 필터 쓰고 있죠? 샤픈 필터에 지금 샤픈 필터 개수에, 그죠? 데이터가 있는 거지. 이런 형태로 그림을 읽어내는 형태의 딥러닝 시스템을 구현을 한 게 CNN이라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예요. 사실 CNN을 제가 주어진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왜 시계열 데이터를 설명하다가 이 애랑 같이 설명을 제가 드리느냐면요, 봐봐요. 그림을 읽어내고자 하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어떤 형태의 패턴을 인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죠? 지금 이 그림에서요,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사람이 7이라는 숫자를 인지한 때를 가만히 생각해볼 한번 해봐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인지하는데 우리가 어떤 패턴을 읽어내요? 일단 경계선을 읽어내는 건 기본인 거고요. 7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가로로 가다가 세로로 내려가는데 그게 똑바로 내려가지 않고 약간 좀 왼쪽으로 치우쳐서 내려간다. 혹은 어떤 나라에서의 7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산세리프, 그러니까 세리프를 하나 더 내린다. 7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 더 쓰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엠니스트 이 자료에 보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있는 7도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7이라는 거를 봤을 때 가로로 좀 내려가다가 세로로 내려가는데 약간 좀 왼쪽으로 내려간다. 이런 패턴이고, 이게 만약에 숫자라면 우리는 이거를 이게 만약에 숫자라는 사전 지식이 있거나 혹은 이 숫자라는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혹은 이 데이터를 우리는 이걸 숫자 7이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봐봐요. 지금 인지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가로, 세로니, 밑이니 뭐 이런 방향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방향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방향 정보가 있었어요? 필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방향 정보가 없어. 근데 이제 필터에만, 그 필터에 해당 이 그림을 알아내고자 하는 이 그림을 알아내고자 하는 필터에 이제 이런 식으로 2차원 형태의 어떤 필터를 정의를 해요. 처음에는 랜덤으로 만들거든요. 랜덤으로 그냥 주어지고 이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아까 여러분들 봤던 것처럼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고 나면 가운데 값이 나오고 그 가운데 값으로 이런 왼쪽에, 그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똑같이 그림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연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면 연산을 통하면 뭔가 또 출력이 나오겠죠. 출력이 나올 거고, 이 출력을 또 똑같은 연산을 또 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결과값이 나오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학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값이 엉망진창으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 입력을 7이라는 걸 넣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레이블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7에 있는 값을 7에 있는 확률이 가장 높게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놓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0에서 9까지니까 10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본 기대값을 0.1로 본다면, 그러니까 가장 각 확률의 기대값을 0.1로 본다면, 노멀 분포, 그러니까 이게 유니폼 분포라고 가정했을 때, 각 기대값들의 확률, 각 기대 확률이 0.1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들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럼 0.1 더하기 0.9니까 1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1로 가정하고, 왜냐면 1 맞잖아. 내가 1 넣었으니까. 확률 1이잖아. 그래서 7을 1이라는 확률로 놓고 나머지를 이제 거기서 이제 에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에러,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에러를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리니어 설명한다고 뭐 1차 놈, 2차 놈 뭐 이런 식으로 n차 놈 얘기한 것도 있고, 놈만 갖고 에러를 만들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에러를 만드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러를 기준으로 이제 학습을 쫙 시킨다고.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제가 MLTP 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편미분 값 쫙 다 더해가지고 다 편미분 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애들 또 여기 있는 값들을 변경을 하고 또 이제 또 숫자를 넣고 또 값이 있겠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안에 있는 값들 다시 또 변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쫙 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 형태로 학습이 잘 됐다고 된 후에는 되게 신기하게 안에 있는 그림들이 이런 형태로 어떤 모양을 띱니다. 이렇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사람이 이게 고양이 그때 고양이 실험한 거 여러분 기억나요? 걔가 했던 것처럼 그림 보면 7을 인지하기 위해서 7을 알아내기 위해서 필터들이 어떤 형태로 학습이 됐냐를 보면은 대부분 가로 읽어내거나 대각선 읽어내거나 대각선 선만 읽어내거나 전체적인 모양 내거나 또 7인데 그냥 이렇게 똑바로 안 가고 약간 좀 이쪽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 좀 반영이 돼 있고 그죠. 이런 값들이 생성이 돼요. 이런 형태로. 왜냐면 이게 시계열 데이터를요. 블럭 형태로 잘라서 넣은 거야. 설명을 하자면. 그렇잖아.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게 그림이 여기는 시계열 데이터는 없어요, 사실. 그죠? 시계열 데이터는 없는데 이 데이터들의 이 분포를 이 시계열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학습이 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2차원에 있는 이 좌표 값들 있잖아요. 이게 좌표 값들이 결국 우리가 인지하는 어떤 그러니까 숫자나 그림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계열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원만 다른 거지. 그림을 볼 때는 우리가 좌표 값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로를 먼저 보고 세로를 볼 수도 있고 세로를 보고 가로를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로 세로 형태로 쪼개진 이 차원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각각의 이 픽셀들 값과 해당 이 위치 값이 우리는 이걸 시계열 데이터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패턴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데 있어서 차원은 어떤 차원인지 상관없어. 거기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이건 다음에 제가 또 논문 얘기하면서 또 잠깐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게 CNN의 전체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인풋이 주어지면 이런 연산을 쭉 하는 거예요. 이런 연산을 하면서 이제 안에 이제 이런 이 필터들을 학습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결국은 W예요, W. 제가 이게 MLP 설명했을 때 그 가중치들이고 사실 마르코프 체인 내용은 사실 여러분 이것만 쭉 보면 되는데 이걸만 쭉 해봐야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잠깐 해드렸고 이 개념으로 여러분 쭉 내려가면 이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나머지는 뭐 크게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스테이터스는 그 직전의 스테이터스의 영향과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직전의 스테이터스는 그 전에 스테이터스에서 결정을 됐고 그러면 무한히 어떤 이전 스테이터스가 존재할 때 현재 내 스테이터스의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그게 마르코프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재밌어요. 얘기도 재밌는데 마르코프 이 사람도 되게 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마르코프라는 게 나오는데 히든 마르코프가 이제 해당 스테이터스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테이터스를 거쳐서 오느냐인 건데 사실 똑같아요.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그냥 계산할 때 아까는 모든 확률들을 어디 갔냐 여기 있었나 여기 있죠. 아까처럼 이 모든 확률을 다 곱했잖아요. 다 곱해줬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여기 나올 확률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거 할 필요 뭐가 있어? 방금 우리 저기 보면서 무한히 계산해서 수렴을 시켰잖아요. 내가 해일 확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이전 거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수많은 이 프로세스들을 그냥 감추면이라고 돼 있는 게 무한히 테스트를 해서 해당 프로세스의 확률을 알아내고 나면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책 보면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되게 읽기 싫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 다 풀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딱 앉아서 읽어봐야지 하고 딱 읽어보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하여튼 예, HMM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 실험이랑 예제가 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 보시다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좀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어떻게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지, 뭐 어떤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쫙 해버렸는데, 데이터 요거 좀 레퍼런스는 제가 또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요. 예, 만약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꼭 질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두 분께서 필요하실 것 같은 논문 예제를 좀 구해 올게요. 논문 예제 같은 것 구해 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논문 주제를 선정하실 때, 혹은 논문을 작성하실 때 어떠한 어떤 정형화된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논문이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 학부 시절 때도, 학부 졸업하실 때 논문 쓰셨겠지만 논문에는 어떤 큰 형태가 있거든요. 예. 그런 논문 쓰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실 강의는 마치려고 하고요. 만약에 15주차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추가로 뭔가 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 하시면은 제가 추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면은 제가 하신다면 두 분째 얘기하셔서, 두 분이나 많이 한 분이라도, 예, 원하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수업 준비를 좀 해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 두 분 다 안 오셔가지고 이제 두 분 다 못 오셔가지고 이제 녹화로 진행을 했는데, 항상 녹화를 할 때 보면은 제가 좀 빨리 지쳐요. 예. 이게 준비한 거를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뭐 제가 항상 못하긴 하지만, 여튼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한 학기 잘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정말 부족한 너무 수업들이 다 부족했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언제든 이제 수업 끝나고더라도요, 뭐 방학 동안에라도 뭐 2학기 언제든이라도 뭐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이제 연락처 아시고 다 언제든 뭐 질문하실 수 있고, 뭐 아니면 치맥 맥주 사주세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예. 어쨌든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항상 연락해 주세요. 예. 한 학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예,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